뉴스는 가시 돋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종면의 뉴발. 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예,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오늘 2부에서는 특별한 분과의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가짜뉴스 없애겠다면서 아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글쎄요, 뭐가 가짜뉴스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방향이 옳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항상 있습니다. 오늘 박성재 전 MBC 사장 모시고 한번 이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수염을 길렀어요? 제가 2012년에 해고가 됐는데요. 예. 그때부터 길렀거든요. 근데 이제 5년 반 만에 복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기자가 아니고 간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TV에 나올 일이 없어서 그냥 뭐 선후배들이 뭐 그냥 길러라. 그래가지고 어울린다. 그때부터 그냥 기르게 됐습니다.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락부락해 보인다는 뭐 소리도 있고 오히려 뭐 또 부드러워 보인다는 얘기도 그래요. 있고. 수염을 기르면 네. 아무튼 기존의 얼굴하고 좀 달라 보이니까 예. 저는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박성재 전 MBC 사장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MBC 기자로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다 거쳤고요. 노동조합에서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간사, 그리고 2007년에는 노동조합 MBC 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MBC에서 보도국장. 그러면 해직을 보도국장 하면서 당한 건가요? 아니죠. 노조위원장 한 다음에 예. 이제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부장을 하다가 예. 그때 김재철 사장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분을 이제 몰아내는 파업을 노조가 했었는데 그때 후배들과 같이 참여했다고 뭐 배후 세력이다 뭐 그런 식으로 몰려서 예. 제가 아무 이유 없이 해고됐다가 그때 해고가 되셨군요. 예. 그러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예. 복직이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박성재 사장님도 팔자가 순탄치는 않네요. 예. MBC에서 해직되고 또 사장에서 또 밀려나고. 뭐 잘린 건 아닙니다. 그냥 임기는 다 채웠는데 연임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죠. 예. 지금 이제 KBS 사장도 이사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지금 다시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유철 사장은 이제 해임된 것이고요. 예. 근데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이제 공영방송의 사장들을 왜 이렇게 하는지 참 국민들 궁금해할 텐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물론 이제 너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KBS 같은 경우는 고대영 사장, 그 다음에 MBC에서는 김장겸 사장이 해임됐는데 그때는 명백한 그 해임 사유가 있었습니다. 노조를 탄압했다든가 뭐 이런 이유로. 근데 지금은 해임 사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일단은 공영방송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뭔가 합의된 게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러려면은 예전에는 경영진을 이제 자기가 잘 아는 기자나 뭐 언론인을 보내서 낙하산으로 보내서 인사권을 확보하고 그렇게 뉴스를 진행하면은 뉴스를 이제 장악하면 논조가 바뀌니까 그 정도에서 맡겼는데 지금 KBS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경험이 없는 이제 신문 출신이 오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내정된 상태에서 좀 있으면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MBC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예, KBS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본사 출신의 어떤 그런
이 사장급 후보들보다는 외부에서 와가지고 KBS를 뭔가 정리하고 해체하고 뭐 망쳐놓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힘을 완전히 빼야 된다. 예. 예,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순치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절단을 낸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 얘기 나온 김에 KBS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게 일단은 수신료로 먼저 힘을 빼고 예.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 법을 바꿔서 방송법을 바꿔가지고 ETV를 분리하면서 ETV 자기들은 이제 뭐 정상화라고 하지만 ETV 사용화 혹은 민영화를 시도할 것 같다. 그다음에 또 구조 조정도 많이 해서 수신료가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면 당연히 구조 조정의 압박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1TV는 힘이 없는 공영방송으로 남겨놓고 ETV는 대기업에 넘기는 그런 순치하는 그런 작전으로 그런 전략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MBC 사장 바꾸고 KBS 사장 바꾸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놔야 예. 자기 말 잘 듣는 사장 안 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권력이 원하는 대로 방송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근데 그렇게 하면 기자들이나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줍니까? 그게 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원래는 저항이 많이 일었죠.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노조가 파업하고 또 기자회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 KBS, MBC 문제에 대해서 예전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영향력은 계속 발휘되고 있거든요. 항상 이 언론 신뢰도 조사하면은 양대 공영방송이 1, 2위가 나오고 이 뭐 유튜브 시대다 말은 하지만 KBS, MBC도 유튜브를 다 하거든요. 그런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는 유튜브에 좀 못 미칠지 몰라도 매일매일 돌아가는 상황하고 이런 것들은 이 지상파 뉴스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예를 들면 뭐 바이든 날리면 같은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큰 이슈가 터졌을 때는 사람들이 또 지상파 뉴스를 많이 보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동관 씨가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할 때 MBC, KBS한테 느꼈던 그런 건 것 같아요.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함께 이거를 사장만 바꿔놓고 하면은 MBC, KBS가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부 저항이 의외로 세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봅니다. 그래서 광우병 사태 때 청와대에 있었고 그런 경험이 있는 이동관 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칼을 한번 다시 써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들고 나온 칼이 가짜뉴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가짜뉴스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시청자나 일반 국민들이 어떤 뉴스의 허위 정보나 오보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 지금 보통 언론중재위원회나 아니면은 민사소송 같은 걸로 가지 않습니까? 정정 보도를 요구하거나. 왜 가냐면은 언론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매도했다. 잘못된 정보로. 그런데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안 해주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뭐 영부인이나 장관 이런 사람들은 첫날 어떤 보도가 나가더라도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자기들이 반론을 펼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다 보도가 나갑니다. 즉 반론이 다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짜 뉴스나 이건 잘못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국민들한테 반론이 정치인들이나 힘센 사람들은 반론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짜 뉴스라고 하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따져봅시다. 바이든 날리면은 가짜 뉴스입니까 아닙니까? 자기들은 가짜 뉴스를 주장하죠. 왜 그게 가짜 뉴스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면은 말이 안 되는 게 기자들은 다 알죠. 당시 뉴욕에서 그 출입 기자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전부 다 그걸 듣고 바이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사를 다 송고한 거거든요. 뭐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게 들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들렸으니까. 말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렇게 듣고 예.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기자들한테 이거를 좀 이대로 내면 안 된다. 국익을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다 밝혀졌어요. 그런 예. 게. 그리고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언론사가 140개에 이르고 근데 MBC가 제일 먼저 유튜브에 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MBC를 지금 집중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MBC가 그때 풀이었나요? 아니요. 풀이라는 거는 요새는 그냥 다 이렇게 그룹별로 이루어져 가지고 예. 어디가 풀이고 말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동시에 다 이게 공개가 되거든요. 예. 요새 백선배나 저나 옛날에 기자할 때보다 훨씬 이게 시스템이 좋아져 가지고 예. 우리 후배들의 기자들의 노트북으로 이 풀 기자단이 찍은 영상이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대통령 할 때는 이제 근접이 붙지 않습니까? 근접 붙였죠. 그러면 그때 MBC가 바로 MBC 기자하고 다른 언론사 영상 기자 2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그 기자들은 대통령 말이 뭐가 담겼는지 몰랐대요. 나중에 예, 영상을 나중에, 보면서 예, 나중에 이제 이 소위 취재 기자들이 카메라 기자들이 찍은 영상을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다들 알았다는 거죠. 예. 먼저 방송 기자들이 알았고 신문이나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같이 듣고 아 이거는 심각하다라고 해서 보도가 시작된 거죠. 근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반응하는 걸 보고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 검사만 계속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새끼 저 새끼가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니까 네, 네, 네. 그럴 수 있다고요. 네. 그러면 사석에서 그분을 만나본 사람들은 그 되게 잘 쓰는 용어라고 아니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전화 통화 내용도 들어봤는데 네, 네. 욕설이 절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네. 그런 일이 있을 때 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간단히 풀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아시다시피 검사를 네. 오래 해서 예, 좀 예. 그런 비속어가 입에 붙어 있다 보니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그 카메라에 이렇게 잡히고 그렇게 나갈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알았으면 제가 네.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이러면 간단히 해결되는 저도 문제잖아요. 그 뉴욕에서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 도어 스태핑 할 때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말하면은 오히려 언론이 욕을 먹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접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사과하고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 나라를 위해서 나라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데 MBC가 꼭 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오히려 MBC가 욕을 먹어서 그럴 수 있죠.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국익을 위험에 빠뜨린 보도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MBC를 수사해라. 라는 저는 그 지시를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그래서 바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말단 기자부터 사장까지 마치 사장이 뭐 미리 보고를 받고 빨리 보도를 내라 뭐 이렇게 했다는 시나리오까지 세워가지고 제가 영장까지 다 봤거든요. 압수수색 영장, 이메일하고 뭐 저 통화 기록 같은 거 다 했어요. 바이든 날리면 보도할 때 사장이셨죠. 그렇죠. 예. 혹시 그 보도 이후에 네. 직접 뭐 대통령실이나 여권이나 이런 데서 연락 받으신 건 없습니까? 연락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도 이후에는 안 받은 적이 없고 예. 제가 강경 대응을 저도 전공법으로 대응해야 된다. 왜냐하면 MBC에 대해서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기자들이나 사장을 수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전공법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책에서 쓰긴 했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임원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도 나가기 전에. 보도 그때, 나가기 전에. 네, 근데 김은혜 홍보수석한테 국제전화가 2번이 걸려왔어요. 보도 나가기 직전에.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저한테 친하거든요. 입사 동기입니다. 예. 동기시구나. 예. 그래서 저한테 뭔가 이거를 어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때는 오히려 우리 통화가 박성환 안 사장께서 네.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전혀 몰랐죠. 때 같은데요? 네, 몰랐죠. 9시 때니까. 네, 뉴스가 나간 게 유튜브 뉴스가 나간 게 10시 7분이거든요. 예. 저는 9시부터 임원회의를 하는데 9시 20분 때 전화 통화가 2번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의하느라고 못 받았죠. 그래서 회의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더니 또 거기서 안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홍보수석하고 사장이 전화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데 저는 그냥 뭐 개인적인 전화일 수도 있겠다. 장제원 위원장은 왜 안 되냐고 물어봅니다만은. 예. 근데 개인적으로도 가끔 통화했었으니까 옛날에. 근데
홍보수석이 된 다음부터는 통화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이건 뭐지? 하고 뉴욕에 있을 텐데? 라고 저는 생각하고 했는데 좀 있다가 보고가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비서팀에서 MBC 우리 유튜브에서 이런 게 보도가 됐고 다른 언론사들도 보도하고 있다. 근데 MBC가 먼저 해서 그런지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600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예. 그러니까 MBC가 먼저 보도를 하고 마치 다른 언론사들이 따라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MBC가 먼저 하긴 했지만 다 같이 보도할 예정이었고 그날 밤 메인 뉴스에 다 도배가 됐었죠. 예. 그런 일이 아까 있었어요. 책을 썼다고 그러셨는데 네, 예. 그러면은 그동안에 좀 안 보이신다 했더니 책 쓰신 거였어요? 네, MBC를 날리면 MBC를 제가 우리 날리면이군요. 백 선배 드리려고 한 권 여기 아이고, 사인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사서 봐야 되는데. 아닙니다. 예, 제가 그러면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잘 읽고 예. 몇 권 사서 예. 가까운 분들한테 선물하도록 거기에 하겠습니다. 그날의 내용도 다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그 얘기 좀 더 해보면 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고 서로 이제 뭐 그럴 수 있느냐 뭐 두고 보자 이런 전화는 안 왔다 이거죠? 그런 건 안 왔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런 전화를 그렇게 하면 해도 쉽게 안 넘어갈 건 아닌가? 제가 오히려 그걸 공개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봤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다른 사장들하고 좀 다릅니다. 늘 이런 상황을 내가 겪어왔기 때문에 어떤 전화든지 만약에 부적절하면은 제가 그걸 전공법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계속 제가 했거든요. 예. 실제로 뭐 그런 적도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MBC 기자하고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또 좀 충돌이 네,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랬다가 세계 언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용기 탑승 거절 사태까지 빚어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바이든 날리면 보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게 저는 뭐 절반 이상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원래 바이든 날리면 보도가 9월 22일 날 나갔는데 그리고 전용기 탑승 보도가 제한 보도가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날 밤에 9시가 넘어서 우리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일진 기자에게 그게 통보가 왔어요. 문자 메시지로. 문자로. 네,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하죠. 내일 모레가 출장인데 예. 그럼 출장 준비를 막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밤 9시가 넘어서 문자로 틱 통보가 왔어요. 너 못 타. 못 타. MBC는 못 타. 이렇게. 근데 그날 낮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MBC의 스트레이트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예. 있습니다. 거기서 천공과 김건희 여사 혹은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질의서를 대통령실에 보냈대요. 그날 낮에. 뭐 천공이 그때 이상한 발언을 몇 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뭐 무슨 하늘이 주신 기회, 세계를 알릴 기회다. 뭐 이런 그랬어요.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 예. 그때 한참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천공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발언을 하고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는 도대체 뭐냐라는 의문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트레이트가 천공을 가지고 취재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그걸 딱 보냈는데 질의서를 뭐 이렇게 어떤 관계인지 좀 대답을 해달라. 그리고 나서 그날 밤 늦게 그런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겹쳐지면서 MBC에 대한 분노가 아마 폭발하지 않았을까.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하라고 이제 언론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고깝게 생각하고 심지어 적으로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다시 가짜뉴스 얘기로 돌아가서 네. 지금 이제 바이든 날리면도 가짜뉴스라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했던 얘기까지도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짜뉴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자기 마음에만 안 들면 다 가짜뉴스로 그렇죠.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예. 가짜 뉴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갖고 가는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가짜 뉴스라고 이 규정을 해야 그 다음에 사법 처리로 갈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뭔가 그게 사법 처리일 수도 있고 공권력을 동원한 경찰 검찰을 동원한 아니면 방심위 같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거를 규제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죠. 방통심의위원회에서 가짜 뉴스 심의센터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유일임 신임위원장이 주도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MBC, KBS만 날리면 MBC, KBS만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나머지가
저절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정보가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지금 깊은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손을 대야 된다. 그런데 저는 1차적으로 포털, 네이버 다음이 유튜브 그 인터넷 뉴스를 공급하잖아요. 예. 사람들은 네이버 다음으로 뉴스를 보면서 이 뉴스를 접하지 특정 언론사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은 근데 사업하는 회사잖아요. 예. 사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에 약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언론사가 마음에 안 드는 기사를 계속 쓰는데 A라는 언론사를 직접 공격할 필요 없이 이 언론사의 이 기사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에 니네가 조치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럼 내리죠. 내리거나 더 심하면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퇴출시키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까지 이제 아마 손을 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를 아예 퇴출시키면서 네이버 다음에서 퇴출시키면서 망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겁나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유튜브로 또 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스픽스에서 예.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보도가 나갔어요. 자, 그걸 이제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고 하고 그러면은 스픽스를 뭐 망하겠습니까? 여기는 유튜브인데 구글을 불러다가 조지는 거죠. 그렇죠. 구글은 또 구글 코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글이 스픽스의 특정 게시물을 내리거나 뭐 하면은 스픽스의 전체 게시물을 블라인드 할 수 있는 거죠. 겁나네요. 그런 얘기. 이런 시스템까지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뉴스타파 사태에 아마 이게 도화선이 된 것 같아요. 예. 뉴스타파를 먼저 손을 세게 보려고 그런 식으로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뉴스타파와 똑같은 유튜브 기반 언론사들도 다 해당되는 얘기죠. 성공할까요? 저는 성공하기는 쉽지 않지만 총선에서 만약에 다수당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법을 인터넷 동영상 규제와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인터넷 동영상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리고 그 회사를 그 특정 언론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관리하는 플랫폼을 건드리는 거죠. 그게 네이버, 다음, 구글 이런 회사들인 거죠. 오늘 박 사장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의 절반도 못 물어봤어요. 옛날 같으면 시간을 더 끌어서 하겠는데 네, 예.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끝나고 12시 반부터 곧바로 박시동의 경제본색을 이어가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주에 혹시 한 번 더 나와 주실 수 있어요? 그럴까요? 그러면은 제가 좀 더 궁금한 거 많이 무슨 요일날 물어보고 나와야 싶은데 됩니까? 예. 목요일 날 다음 제가 한번 볼게요. 일정표 한번 예.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26일 그러면 날? 예. 다음 주에 2부 하십시다. 네, 그러시죠. 예,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책도 한번 네.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MBC를 날리면 MBC 날리면은 대통령은 편할지 몰라도 국민들이 불편하죠. 근데 그렇게 다음 주 수요일 한번 봐보세요. 수요일은 수요일도 오후 4시에 어디 출연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괜찮습니다. 다음 주는 25일이죠? 김종대 의원이 원래 월수 김종대 레이다 하는데 목요일 날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 수요일 날 25일? 예. 네, 알겠습니다. 그때 뵈시고 예. 그러면은 그때 궁금한 것 더 물어보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대체로 네. 안 보이던 분들이 책을 쓰고 나타나고 네. 또 그러면 시기가 시기만큼 예. 출마하나 예.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혹시 정치 생각 있으세요? 그런 질문을 요새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 안 물어보면 이상한 거거든요. 저는 오래된 소신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앵커라든가 기자들은 언론사 기자들은 정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비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사장을 했던 사람은 가급적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KBS도 지금 양승동 전 예. 사장님 계시고 저랑 요새 같이 행사도 가고 그러세요? 토론회 같은 데서 하는데 둘 다 생각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 정치하지 말자. 네. 예. 후배들을 위해서 예. 언론사 사장 했다고 정치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많이 했죠. KBS, MBC 사장들이 많이 했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 하다가 정치하는 사람 많고 정치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까? 아니 개인적으로도 예. 별로 정치인의 삶이 해피해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죠? 예. 그렇죠? 예.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백 선배처럼
이렇게 아니, 저도 방송하시고 물어보는 사람들 많은데 이제 하는 게 더 대답하기가 멋있어 귀찮아요. 보이고. 예. 그리고 저한테 왜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상한 것이 예. 어떤 것의 최고 정점이 정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오히려 KBS, MBC 사장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는 약간 격이 더 아래로 맞춰가는 아니 거예요. 아래라고 뭐 그러면 또 우리 그런 국회의원들도 이상한데. 폄하하는 것 같으니까 예, 뭐, 그거 하지 맙시다. 하지만 근데 굳이 그렇게 그게 할 필요는 최고는 없다.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공적인 어떤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니까 공영방송이 거기에 맞게 품격 있게 해야 되니까 아무 일이나 할 수는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치킨집을 하거나 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쓰자. 책도 쓰고 또 뭐 어디 방송하자고 하면 방송도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일은 좀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음에 듭니다. 네, 예. 자주 뵙시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일단 보고 네. 막걸리도 한잔 하십시다. 다음에. 예. 예, 박성재 사장님 자주 나와주세요. 스피카님, 자작나무님 다음 주 수요일 기대됩니다. 그런 글 주셨고요. Y2오해님 저를 너무 웃기셨어요. 배성재 사장님 결기 소신 멋지세요. 지금까지 듣고 배성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박성재 사장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기로 하니까 오늘 네. 마음 좀 편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또 나오겠습니다. 박성재 네. 전 MBC 사장과 인터뷰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시동의 경제본색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죠. 국민 여론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인데 누군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단편적인 게 나오는 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으면 어떡해요. 스픽스가 마련한 여의도 정복 프로젝트 디톡스. 무엇이 진실인지 끝까지 팝니다. 끝내는 토론이 아닌 이제 시작하는 토론. 사회 전반 핫한 이슈를 즉석해서 토론을 조리해 드립니다.